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하고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의 그 논작물 품목 딱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3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총 13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 13페이지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하고 벼 정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또 체크를 해서 이거 중요하니까 꼭 좀 챙기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좀 데리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이 적과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적과. 이 적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가 적과가 되거든요. 적과라는 것은 뭐냐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과일이 달리면 이 가지가 이렇게 어린 유가들이 많이 이렇게 달린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어린 유가나 꽃이 있는 상태를 적과하기 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적과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달려있던 거, 이렇게 달려있던 것 중에서 자, 키울 거, 자, 얘가 제일 크다 그러면 키울 걸 남기고 나머지를 따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과일이 크게 키울 거니까 그거 이제 내다 팔 거라고요. 그래서 적과를 할 때는 뭐다 이렇게 적과를 했으니까 이 적과를 하기 이쪽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적과하기 전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과하기 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적과를 중심으로. 그래서 보통 사과배의 경우에는 적과의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 단감, 떫은감의 적과 기간은 7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적과를 하는 시기는 그 6월 30일 안에 사과배가 끝나야 되는데 과수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과 과수원이 10,000개다 20,000개 있는 과수원이 6월 30일 날 동시에 적과가 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집은 6월 10일 날 적과가 끝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6월 15일 날 끝난 집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집이 이렇게 과수원마다 다 적과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6월 30일 기준 단감 또는 7월 30일 기준으로 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 적과하는 시기가 과수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하기 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적과가 중심으로 해서 이 전으로 해서 계약한 날 24시부터 적과할 때 하기 직전까지를 적과 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종합이었으니까 이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 상태에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어린 유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는 뭐다? 그 꽃들이 피해를 입으면 얘네들도 못 자라겠죠, 이제. 얘가도 키울 게 없을 수 있겠죠. 그럼 뭐다? 착과,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과, 이때 뭘 준다? 착과 감소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착과 감소가. 착과 감소 봄주고. 그 다음에 적과가 됐으면 이제 이런 과실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놈들이 적과가 돼서 이게 보험종기. 보험종기인데, 보험종기는 적과 후에는 종합이 아니잖아요. 적과 전만 종합이죠. 적과 후에는 뭐냐? 7종의 재해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7종 재해. 그래서 7종 재해 하면 태풍이라든가 강풍, 그 다음에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있고요. 우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소, 가을, 동상해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마다 보험 기간이 달라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보험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제일 긴 게 얘네들이에요. 11월 30일까지고 우박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예요. 그리고 일소는 언제냐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가을 동상에는 얘가 이제 더 사과하고 배,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이 다 달라지겠죠.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이 해당이 돼요. 주의할 점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인해서 단감, 떫은감 가수원에 여기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감가수원입니다. 감가수원에 낙엽이 발생했어요. 낙엽 손해는 언제까지 인정하냐면 10월 31일까지 분음. 태풍, 강풍으로 인해서 감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건 낙엽 손해 감소 가수를 산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후에는 뭘 조사하냐면 여기는 착과 감소를 알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몇 개가 달렸느냐 따라서 평년 착화수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이때 자연재해 냉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꽃이 다 죽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달린 과실이 쭉 줄어들 거니까 그거 착화감소 알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착화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이제 과일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큰 게. 이런 것들이 태풍, 강풍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또 나무가 부러지거나 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매몰되거나 유실되거나 지진으로 매몰될 수도 있고요. 또 비 오면 일부 침수도 될 수 있고요. 단감 떫은 것 같은 경우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인해서 감 이파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박이 발생하면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달려있는 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결국은 전부 다 이 과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사는 뭐냐면 그 각 사고마다 수확이 줄어든 과실 수를 계산해 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얘네들이 사고가 모두 발생했다면 이 사고 때마다 모두 나면 그 사고마다 감수가수를 계산해서 이걸 전부 다 합친 걸 뭐라 하냐, 누적시킨다 해서 누적 감수가수를 조사해서 그 누적 감수가수에다가 무게를 곱하면, 가입 과중을 곱하면 누적 감수량이 된다고 했죠. 거기서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나머지에다가 가입 가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신에 마지막 결정타는 뭐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산정된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을 준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집의 보험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집의 자기부담 비율이 20%짜리 지금 과손이 있다는 거죠. 사과배, 단감, 떫은 거 아무런 관계 없겠죠. 근데 이 집에 과실 손해보험금을 계산해 봤어요. 보험금을 계산해보니까 1,8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 1,800원 나왔다는 것은 뭐냐? 이 과실 산정된 보험금이 1,8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1,800만 원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초과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입 금액이 얼마? 1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 했으니까 8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보험회사는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얼마? 800만 원밖에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산정된 보험금인 어떻게 계산해요? 얘는 누적 감수량에다가 자기부담 감수량을 공제한 값에 가입 가격으로 한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뭐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주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정된 이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해봤더니 이 800만 원을 초과했다는 거죠. 얘가 초과됐죠. 그때는 보험금을 얼마 준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로 준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얼마예요? 1천만 원에 1 마이너스 0.2에서 얼마? 800만 원을 지급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최종 값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풀면서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적과 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암기하지 마시고 적과 전이라는 것은 어린 육아가 있더라. 적과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계약 날짜로 되돌려서 그 사이에 사고가 터졌을 때를 적과하기 전에 상태에서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뭐예요? 특약을 없이 가입한 가손이라고요. 근데 특약 가입한 것은 뭐예요? 적과 전에 특약에 가입한 가손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가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5종 한정 보장에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가 아니라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다. 이걸로만 피해를 입었으면 그때 보상을 해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적과 전에는 뭐다? 과실이 없다. 적과 후에는 과실이 있다. 그래서 얘가 떨어지거나 얘가 달려있는데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파리가 피해를 입거나 나무가 박살났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사해서 감수할수록 산정하더라. 다만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감수해서 산정할 때 그때의 일정의 조건은 있으니까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다음 각 적과 전
5종 한정 보장 특약에 가입한.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자, 이 지금부터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종 한정 특약이니까. 보세요. 5종 한정 특약이면 여기에는 적과전에 이 5종 한정 특약이 적용되는 날짜가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계약한 날 24시부터 적과하기 전까지예요. 이때만 5종 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5종 한정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5가지 특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원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연재해, 조세, 화재인데 특약에 가입했으니까 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 안 받는다는 얘기죠. 냉해라든가 피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의 재해로만 생긴 손해에 보상한다 했어요. 그럼 5종 한정이면 발생되는 게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사과 또는 배과손과 단감, 떫은감 과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과 과손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게 최대 인정 피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때 태풍이나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발생하면 이 집에 사과 과손에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 피해율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됐나? 토복, 쓰러진다고요. 언제 쓰러진다고요? 적과하기 전에 쓰러진 거라고요. 적과하기 전에 쓰러진 거. 항상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복에 뭘로 인해서 태풍이나 강풍이나 지진이나 집중호우로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몰될 수 있습니다. 묻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실, 그렇죠. 비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간다고요. 거기다가 절단,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단은 2분의 1 정도,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부러지면 이건 절단된 거다라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 주 월에 과일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살아있으나 과일 못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소실, 불에 탄 겁니다. 자, 불 탄 거 있네요. 그래서 소실 2분의 1이고요.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침수, 주수가 있습니다. 그럼 침수수는 기억나시죠? 이 침수수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침수 피해를 입은 주수 있죠. 물에 잠긴 거. 침수 피해 입은 주수 호박이 뭘로? 과실 침수율로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 것을 전체 나누기 뭘로? 실제 결과 주수로 하는 게 뭐다? 나무 피해입니다. 그래서 적과전에 5종 한정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발생하면 사과, 배 과선에서는 최대 인정 피해에서 발생하는 피해율이 나무 피해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단감, 떫은감은요. 단감하고 이 떫은감 과소는 감 이파리도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5가지 재해로 인해서 사과배는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 나무 피해율 하나밖에 없고, 단감, 떫은감은 나무 피해율과 낙엽 인정 피해율이 있다. 낙엽 인정 피해율도 단감하고 떫은감 좀 다른 건 기억하시죠? 단감은 1.0, 12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가 되는 거고요. 떫은감은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인데 올해 여러분들은 24년도 10회 공부하시니까 단감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떫은감 또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지금 9회 때 나왔어요. 9회 때 나왔으니까 또 9회 때 나오니까 그래 떫은감 이건 뭐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단감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뭐다? 얘네들이 단감, 떫은감 가소원에서 최대 인정 피해는 2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재해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나무 피해율과 낙엽 인정 피해율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우박은 그냥 얘는 사종, 이제 과수 사종이다 그러면 적과전 종합인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 4가지 종류예요. 종류. 4가지의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의 품목. 그래서 과수 사중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게 오로지 딱 하나, 유가 타박률 하나만 있어요. 그럼 결국은 최대 인정표율이 3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단감 떫은감 과수만 최대 인정표율이 3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자, 단감 떫은감은 최대 인정표율이 나무표율, 낙엽 인정표율, 유가 타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과수는, 배과수는요, 이 나무표율과 유가 타박률 2개밖에 없네요. 그쵸? 그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다? 최대 인정표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문제 1번에서 첫 줄 봐보시면 각 적과전 5종 한정 보장 특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적과전에 뭐다? 제일 위험한 내ing에 보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소수에 보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최대 인정표를 적용해야 되겠구나라고 딱 느낌이 쓱 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한 과수원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대요. 결국 뭐다? 보상하는 손해는 뭐다? 태풍, 강풍, 지진, 집중, 우박, 화재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아래 각 물음의 답은 반드시 과정과 답을 쓰래요. 과정 안 쓰면 빵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말은. 그러니까 답만 쓴 경우도 있겠죠. 답 쓴 사람은 어때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안경찍 하고 안경을 존나 맞춰가지고 쭉 보면서 싹 컨닝할 수 있을 수 있겠죠. 답만 싹 써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과정도. 근데 컨닝 하라기도 못해요. 저도 이제 이럴 때 시험을 봤잖아요. 컨닝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믿을 수가 없어. 쟤가 진짜 나보다 더 잘 아냐, 쟤가 쓴 게 과연 맞냐를 못 믿겠어.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해도 안 봐죠. 볼 수도 없지만 내 거 푸느라고 정신없는데 누구 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감독관이 필요가 없겠더라고 보면. 왜냐하면 무엇을 맞춰주고 내가 내 거 맞아라, 내가 쓰라겠다, 내 문제가 틀려보면 이제 박살 나니까 1년치 공부 시켜보니까 그분을. 그래서 절대 뭐 컨닝이나 이런 것은 현장에 가시면 없을 겁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이 A, B, C, D 총 5개의 과수원이 있네요. 자, 여러 가지의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5개의 과수원 설정했고요. 자, A 과수원, 사과과수원입니다. 포인트는 사과과수원에 5종 한정 가입했다는 얘기입니다. 평년차 과수가 10,000개, 저가후차 과수가 8,000개로 조사가 됐대요. 자, 자기부담 비율은 10%고요. 자, 우박이 왔대요. 이 집은 뭐다? 태풍, 강풍, 지진, 집중, 우박, 화재 중에서 뭐만 왔다고? 우박만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해석하시면. 그래서 표본주의 피해 유가수 합계가 60개, 표본주의 정상 유가수 합계가 40개니까 유가 타박률이 몇 프로다? 라는 거 오야 됩니다. 유가 타박률이 이 집의 유가 타박률은 지워버리고 정리했으니까. 자, 문제 1번. 자, 이 집의 유가 타박률입니다. A 과선에 유가 타박률인데 얘는 뭐예요? 피해 유가수가 60개. 그럼 원래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 데서 60개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원래 피해 있는 유가수도 원래는 달려 있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정상 유가수 140개에서 유가 타박률은 얼마다? 3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정을 쓸 때는 60 나누기 60 플러스 140 쓰시고요. 0.4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거기에 가보니까 단위가 뭐라서 문제가 유가 타박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가려놓고 퍼센트로 써있잖아요. 그랬으니까 반드시 40%라고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예. 괜히 또 안 버리고 요런만 썼다가 물론 여기까지 하면은 맞는 걸로 다 해드리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출제자가 지금 묻는 게 뭐예요? 퍼센트 물었으니까 퍼센트로 단위를 설정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과수원 봐보세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자, 평년차 가수가 20,000개, 저가후차 가수가 15,000개. 자, 줄기는 했죠. 자부담이 15%고, 화재로 또 집중호우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소실이 15주, 2분의 1이, 메모리 5주, 실제 결과수가 200주입니다. 그럼 이 집은 뭐다? 지금 배과수니까 최대 인정표는 우박이 안 오면은 최대 인정표 하나밖에 발생할 수 없겠죠. 그건 알 수 있겠죠. 왔네요. 그래서 이 집도 나무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 플러스 5 나누기 20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 인정표율, 나무표율은 10%라는 거 감 오시고요. 자, 단감.
평년 착화수가 3만 개, 저가 착화수가 2만 개, 자기부담 비율이 20%, 강풍이고요.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가 60개, 그 다음에 차기업수 합계가 240개, 사고일자는 6월 30일로 경과 일수는 30일 한대요. 30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다? 단감에 대한 낙엽 인정 피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대 인정 피해를 적용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떫은 감입니다. 자, 4만 개, 3만 6천 개가 나왔네요. 자, 여기도 착과는 줄어들었네요. 지금까지 다 착과는 다 줄어들었어요. A, B, C, D가.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30%예요. 태풍입니다.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가 80개, 차기업수 합계가 320개, 사고일자는 6월 30일로 경과일수는 30일이다. 근데 떫은 감은 경과일수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개인 인원값 갖다 집어넣어갖고 이제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선입니다. 평년 착과수가 10,000개, 저가 착과수가 11,000개. 이 집은 착과감소할수는 무조건 0개입니다. 0개죠. 자, 자기부담분은 40%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입은 나무가 50주, 실제 가수가 100주. 그다음에 표본주에 침수된 착과수 40개, 표본주에 침수되지 않는 착과수가 60개니까 이도 나무 피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한다? 50개 곱하기 과실 침수율입니다. 과실 침수율은 40 나누기 40 플러스 60 하니까 40%잖아요. 그래서 5, 4, 20, 20주가 되고 20주 나누기 실제여서 100으로 나누면 얼마다? 나무 피해율은 20%다 하는 거 감 잡습니다. 좀 더 풀어볼 거고요. 자, 물음 봐볼게요. A과선의 조사 내용을 보고 유가 타반율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이건 이제 금방 계산하시겠죠. 그러면 답안을 쓰실 때 이렇게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응용하면 이렇게 되죠. 자, 1cm 합니다. 1cm는 뭐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집에 조사 대상 주수가 356주이고, 이거 표본주는 최소 표본주를 정하였다. 정한. 그리고 각 가지별 최소 유과수로 조사하였고, 그 다음에 피해 표본주의 피해 유과수 합계입니다. 합계는 40개 여기 여기서는 80개. 이렇게 조건을 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가타반율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유가타반율 상상할 때 되세요.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하고 조사 대상 수를 품종, 수령, 재배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엽률 조사할 때나 유가타반율 조사할 때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나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조사 대상 주수로 표본주를 정한다. 근데 표본주는 어떻게 했나? 356주가 조사 대상 주수니까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주? 10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 10주잖아요. 그래서 최소 표본주를 정했으니까 10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피해 유과수는 알아요. 지금 80개 압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전체 유과가 몇 개냐는 거죠. 그러면 표본주는 10주고 각 표본주마다 뭐다? 동서남북 가지는 몇 개? 4개. 4가지. 각 가지별로 최소 유과는 몇 개씩 조사를 했어요? 5개씩 이렇게 한 가지마다. 자, 4가지에 몇 개? 5개씩 조사라는 게 이게 최소 조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6개 조사할 수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 최소로 했으면 그럼 뭐다? 결국은 4, 5, 20, 200개입니다. 총 원래는 200개인데 그 중에 80개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다? 40%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을 주면 이 값을 쓰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이 값을 찾아내는, 얘를 찾아내는 것은 이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는 방법을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쉽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쓱 그냥 막 얘기를 해서 그냥 여러분을 조사하는 방법 알고 계신지까지 궁금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과선의 조사를 보고 나무 피해율을 계산하시겠습니다. 자, 비과선입니다. 자, 비과선의 나무 피해율이에요. 이 나무 피해율은 뭐다?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니까 나무 피해율은 자, 토복, 매몰, 유실,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 주수를 다 각각 더한 다음에 나누기 실제 결과주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니까 얼마 나와요? 지금 15주. 자, 15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매몰 5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끝이네요. 네. 그리고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200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요? 0.1에서 10%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오시면 마음이 홀가분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 물음 3번입니다. 대신에 침수 주수 있죠. 침수 주수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침수 주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의 과실 침수로 보세요. 좀 더 문제 나올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3번입니다. C과선입니다. C과선의 낙엽률과 낙엽 인정 피해를 각각 계산하래요. 자, 근데 여기는 뭐 아무런 조건이 없어. 소수점 몇 자짜리가 나온지 순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사하라 하니까 조건이 없죠. 소수점 반올림해라 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집에 먼저 낙엽률 그러면 이 낙엽률 쓰시고요. 낙엽률 쓰시고, 자, 낙엽률은 뭐다?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의 낙엽수 플러스 차겹수의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9회 때 나왔어요. 9회 때.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이 집 볼게요. 자, 낙엽수 합계가 60개래요. 자, 그럼 뭐예요? 차겹수는 몇 개예요? 240개입니다. 그럼 60 플러스 240. 원래는 몇 개 달렸다는 얘기예요? 300개 달린 것 중에서 60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낙엽률은 0.2 해서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은 얘가 지금 품목이 뭐예요? 단감이잖아요. 그랬으니까 낙엽 인정 피해율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1.0115 곱하기 낙엽률 계산한 거. 그래서 0.2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현과일수는 30을 줬습니다. 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답안 그대로 보시면 얼마냐면 0.1603이니까 얘도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16.03%라고 답 쓰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답안지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음 4번 봐보세요. D과선입니다. D과선. 자, D과선은 자, 떫은감이네요. 낙엽률과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그냥 보니까 D과선 보니까 낙엽수가 80개, 차겹수가 320개네요. 자, 그럼 낙엽률 구할 때는 자, 떫은감이니까 낙엽률은 똑같죠. 단감이나 떫은감이나. 그래서 낙엽률은 낙엽수가 몇 개냐면 80개. 그다음에 80개 플러스 320개. 총 400개 중에 80개니까 얼마? 0.2 해서 20%라고 하면 정답이고요.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은 떫은감이니까 0.9662 곱하기 낙엽률 구한 거 0.2 마이너스 0.0703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값이 얼마 나오냐면 12.294네요. 0.12294가 나올 거고요. 12.294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을 이면 조건 없죠. 그럼 나온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은 이 5자리까지 나오면 이 소수점 세 자리가 나와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습관적으로 수험생들이 반올림하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실수를. 뭐요? 12.294니까 12점 못 올리고만 19.29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 안 주면 나온 값 그대로 쓰시고요. 조건을 주면 반드시 그 조건에 합당하게 얘를 답을 고쳐서 쓰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낙엽률이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1cm인데 얘는 9회 때 출제됐던 거예요.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집에 조사 대상 주수는 376주이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각 표본주는 최소로 정했고 그 다음에 각 결과지는
결과지에는 낙엽, 착엽 수 합계가 10개래요. 10개. 10개. 그리고 낙엽 수는 100개 였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된다? 낙엽 인정표를 계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낙엽률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낙엽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사자수에 대한 376주니까 표본주는 최소였으니까 얘는 낙엽수는 일단 100개 알 거고요. 최소죠. 표본주는 10주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최소니까. 그렇죠. 더하기. 자, 낙엽률수 할 때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네 곳에 각 결과지라고 했죠. 결과지. 그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신초라고도 부르고 올해 처음 나서 1년생 가지라고 부르잖아요. 1년생 가지. 그 가지만 이게 뭐라 했어요? 각 결과지에는 낙엽, 착엽수 합계가 10개씩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뭐 한 개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2개 있을 수도 있고 착엽수 8개 있을 수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합계가 총 몇 개다 있으니까 동서남북 네 곳이고 네 곳에 몇 개씩 10개씩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다? 400개. 그래서 총 이파리가 400개 달렸는데 그 중에 몇 개가 100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25 해서 25%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9회 때에 나왔어요. 짧은 감으로. 이렇게 말로 해놨어요. 되시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사적으로는 우리 각시가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라 해요. 왜냐면 나왔으니까 좀 얘가 더 중요하다. 차라리 아까 육아 타반율이 더 중요하다. 육아 타반율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몇 년 전에 나왔어. 그래서 걔는 육아 타반율은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아는 뭐다? 표본주의 동서남북 네 가지의 각 가지마다 최소 육아 몇 개씩? 최소 5개씩. 근데 출제자가 각 표본주의 동서남북 각 가지, 즉 가지 네 곳에는 각 가지에는 최소 육아를 7개씩 조사했다. 이러고 하면 뭐시오? 5개잖아. 그래갖고 7개씩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집 거 한다 하면은 표본주는 10주고 다 동서남북 네 가지고 이 말이거든. 지금 7개씩 조사했다는 것은. 근데 그냥 또 뻥카 치고만 오케이 콜 오로 나는 이러면 똑 떨어져 버립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최소 5개잖아요. 출제자가 이 사람은 7개씩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 그걸 진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D과선의 낙엽 인정표율 계산했고요. 자, E과선입니다. 조선해보고 나무표율 계산해요. 나무표율. 이 가수는 보십시오. 집중호우고 침수 피해 입은 나무가 50주 있습니다. 자, 실제 가수가 몇 개? 100주. 표본주에 침수된 착화 또는 착화. 왜냐하면 착화 전이기 때문에 어린 육아가 있거나 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착화 또는 착화라고도 불러요. 수. 40개. 표본주에 침수된 착화수는 60개. 원래 그런 뭐예요? 원래 몇 개 달렸다는 거예요? 100개 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40개가 물에 잠겼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이 집에 침수수는 몇 주예요? 그렇죠. 침수 피해 입은 나무 주수 50주 곱하기 과실 침수율은 40 나누기 40 플러스 60이었으니까 40%잖아요. 그래서 50 곱하기 0.4 했으니까 4, 5, 20개, 20주입니다. 그럼 20 나누기 실제로 100 했으니까 나무 피해 몇 프로? 20%가 된다. 옆에 공식 다 있죠? 꼼꼼히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6번입니다. A과수원의 조사 내용과 물음 1의 결과를 적용하여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뭐냐? 이제 1번 것이, 물음 1번 것이 틀리면 물음 6은 절대로 풀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1번 거 틀리잖아요. 그럼 6번은 빵점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자, 착가 감소 과실수를 구하라고 하면, 자, 5종 한정에서는 무조건 묻지 마라. 착가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가수와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표율 중 작은 거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착과 감소 과실수는 자, 얘는 먼저 5종 한정이에요.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한 사람은 이 집은 무조건 뭐다?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 한 값과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집은 단가면 최대 인정 피해율 몇 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올 수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육아 타박률. 그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예요. 큰 거. 사과배에서는 최대 인정 피해율 나올 수 있는 게 나무 피해율과 육아 타박률밖에 없다. 둘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알아냈어요. 지금 물은 밀에서.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 집에 지금 보니까 편의착과수가 10,000개잖아요. 평년 착과수가 10,000개, 적과후 착과수가 8,000개니까 이거 몇 개예요? 2,000개. 됐죠? 평년 착과수 10,000개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 30%네요. 육아 타박률. 아까 2번 물은 밀에서 본 게. 그래서 뭐예요? 2,000개와 3,000개잖아요. 2,000개하고 3,000개 중에 작은 거 있습니다. 작은 거 했으니까 얼마? 2,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다. 아셨죠? 왜 그래요? 보험회사는 왜 그러냐면 이 최대 인정피해를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칙이 기본이 착과 감소는 저는 기본이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가 기본이에요. 자, 평년에 10,000개 있는데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종합이 발생하면 적과후 착과수 발생될 수 있겠죠. 나오면 그 줄어든 거 다 보상해 준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원래 착과 감소예요. 근데 5종 한정은 뭐다? 자연재해를 전부 다 보장하지 않아 5개 재해만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집에 냉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태풍 불 수도 있고 낙엽 떨어질 수도 있고 우박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냉해 부분은 제외하려는 얘기예요. 냉해 부분을 제외하겠다. 그래서 5종 한정일 때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와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중 뭐다? 작은 게 착과 감소이다. 기본은 뭐다? 종합할 때는 착과 감소에서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물론 조수의 사고만, 조수나 화재 사고만 발생할 때는 별도로 구하는 게 또 있으니까 뒤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비과손의 조사 내용과 물음의 이일 결과를 적용하여 착과 감소하시고 계산하시고. 그렇으니까 자, 이 집에 비과손은 어떻게 돼요? B는 보면 자, 평년 착과수가 20,000개가 됩니다. 20,000개. 적과후 착과수가 15,000개인 것과 평년 착과수 20,000개 곱하기 지금 나무 피해율입니다. 나무 피해율이 10%네요. 그래서 0.1입니다. 그러면 20,000에서 5,000을 뺀 15,000개와 15,000을 뺀 5,000개와 20,000 곱하기 10%인 2,000개 중에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000개가 착과 감소 과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감과손 봐볼게요. 자, 8번입니다. C과손에 조선이가 물음 3의 결과를 적용하여 착과 감소 과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이도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비율 중 작은 값입니다. 그랬으니까 해보면 자, 이 집은 평년 착과수 30,000개, 적과후 착과수 20,000개니까 10,000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 곱하기 낙엽 인정비율이 16.03%죠. 16.03%. 그래서 4,809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0개와 4,809개 중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4,809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과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안할 때. 자, 물음 9번입니다. D 과수원의 조사 내용과 물음 4의 결과를 적용하여 착과 감소 과수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평년 착과수 40,000개, 적과후 착과수가 36,000개, 4,000개 줄었고, 그 다음에 40,000개 곱하기 지금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해보니까 12.294%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4,000개하고 지금 4,80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작은 게 뭐다? 4,00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물음 9번 답은 4,000개입니다. 즉 4만 마이너스 36,000. 그 다음에 4만 곱하기 0.12294 해서 4,000개가 답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10번 T과수는 조사 내용과 물음 5의 결과를 적용하여 착과 감소 과실수를 계산하시고 있습니다. 이 집의 착감소는 평년 착과수가 10,000개, 적과후 착과수가 11,000개죠. 1,000개 마이너스 1,00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뒤에 것은 보나마나겠죠. 그래서 평년 착과수 10,000개 곱하기 이 집의 나무 피해율이 20%입니다. 그래서 0.2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0개와 플러스 2,000개 해서 작은 거 마이너스 1,000개 대신
마이너스는 해주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착각함수가 있으면 없다 해서 0입니다. 0. 0개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봐볼게요. 채권전 종합위험 보장 가입 가수원에 5종 한정 보장 TI 가입 안 했대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뭐요? 또 5종이요?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입 안 했답니다. 결국 뭐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면은 5종 한정 보장 TI 미가입에서 거기다가 자조화 싹 써놓으셔야 돼. 그러면 안 헷갈릴 수 있겠죠. 관한 내용이다. 다음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A, B, C 과선이 있고요. 평년 착가수가 A 과선은 10,000개, 저가 착가수가 8,000개. 자부담 비율이 10%, 우박, 냉해 피해 있습니다. 우박하고 냉해가 피해 있대요. 자, B 과선, 단감 과선입니다. 40,000개 평착이, 그 다음에 저가 착가수가 50,000개. 이 집은 착각함수가 없죠. 쓱 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부담 비율 15%, 강풍 피해는 있었대요. 근데 착과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백화선입니다. 평년 착가수 20,000개, 저가차가 17,000개, 자부담 비율이 20%고, 이 집은, 자, 자연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네요. 보니까. 조수의 화재입니다. 조수의 화재로 일부 나무 피해가 발생해서 고사지수 4주, 수확 불능지수 6주, 일부 피해수 30주에서 나무는 총 40주가 피해 입었대요. 그래서 40 나누기 200 했더니 얼마예요? 20%. 나무는 20% 최대 인정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음 1. A 가선에 착가 감소가 있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고. 자, 이때는 뭐다? 자연재해 발생했죠. 종합에 가입했고 자연재해 발생했으니까 이 집은 착가 감소는 자. 기본적으로 착과 감소 과실수 이제 종합의 능집이에요. 종합 능집. 즉 5종 미가입입니다. 이 종합의 능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발생했냐? 아니면은 조수의 화재로만 사고가 났느냐? 이렇게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집은 어때요? 자연재해 나고 조수해 나고 화재도 났대요. 이런 집은 자연재해 난 겁니까? 아니면 조수의 화재만 난 겁니까? 그렇죠. 자연재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연재해 난 집의 착감소수는 무조건 뭐다? 평착 마이너스 적착 게임 끝 되는 겁니다. 자, 조수의 화재로만 발생했어요. 그때는 자연재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 곱하기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비율 중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 작은 거. 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왔다는 거예요. 자, 냉해도 오고 멧돼지도 하고 불도 살짝 나든지 뭐 냉해하고 멧돼지만 와도 관계는 없고 냉해하고 화재가 발생한 관계는 없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이 집은 무조건 묻지 마라. 평착 마이너스 적착 끝.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만 싹 넣고 하시면 돼요. 지금 느낌은 이제 이거 이 사실은 단감이 내년에 나온다면 단감 종합 5종 미가입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개만 연습 죽어라고 하면요. 이렇게 조건 세 가지 줘보면 냉해 있습니다. 만약 우박이 있습니다. 우박이 있습니다. 멧돼지 왔다 갔습니다. 해보면 이제 헷갈려요. 순간. 5초간 헷갈려버려. 웜에 가만히 있어봐. 이것을 평착 마이너스 적착으로 할까?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평착을 적착. 좀 작은 걸로 할까? 이제 헤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전부 다 알고 가시면 좋겠다.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봐볼게요. 착각함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보니까 이제 여기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집은 종합 넣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죠. 5종 특약 가입 안 한 거. 그러면 이 집은 뭐다? 자연재해 발생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박 냉해가. 아니, 우박 냉해가 있지. 뭔 자연재해란 말이 없는데요. 이러면 저는 입장 곤란합니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일과목에 우리 담당하는 김은숙 교수 여쭤보십시오. 우박이 어떤 재해인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평착 마이너스 적착하겠으니까 이 집 묻지 마라. 얼마? 자, 보상소리 발생했죠. 했으니까 자연재해 발생했으니까 이 집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해서 얼마? 2,000개 게임 끝. 됐죠? 이렇게 2,000개. 두 번째 봅니다. 단감과수원입니다. 자, 40,000개, 50,000개 있습니다. 그럼 뭐다?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면 게임 끝인데 마이너스 10,000개죠. 그래서 착감수는 0개가 되네요. 0개. 되셨죠? 자, 백화선입니다. 20,000개, 17,000개예요. 근데 이 집 보니까 조수의 화재가 될 수가 나무 자연재해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때는 뭐다?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적용했죠. 그러면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이죠. 자,
멧돼지하고 화재니까 고사주수 플러스 수학 불능주수 플러스 일부 피해주수를 상한값에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율이 몇 프로 나옵니까? 4 플러스 6 플러스 30 했으니까 40주가 피해 입었고요. 나누기 200 했으니까 20%네요. 그러면 자, 이 집의 착감소에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하면 얼마? 평착 2만 개, 적착 17,000개 하면 3,000개. 평착 곱하기 20% 했으니까 4,000개니까 착감소는 몇 개? 3,000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